부동산 규제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거미줄 규제 이거 안 된다. 시장을 이기려고 해서도 안 된다. 이 말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. 시장은 기본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. 수요가 많으면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많으면 그만큼 가격이 내려가는 게 시장의 생리거든요. 그 생리를 거스르고 무조건 규제를 한다는 것은요, 반드시 역설을 낳습니다. 지금 부동산 시장이 딱 그 짝이에요. 워낙 집값 잡겠다면서 규제 일변도로 하면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만 쓰니까 부동산은 점점 풍선 효과, 여기를 조이면 저기가 터지고 저기를 조이면 여기가 또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. 작년 12월 16일 날 부동산 대책 18번째예요. 18번째. 18번째 대책을 내놨습니다만은 부동산의 시장에는 모르겠어요.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. 예. 집값 상승세는 다소 안정이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런데 전세 시장이 지금 난리예요. 11년 만에 최고치인데 이 11년이 말입니다. 집계를 처음 시작한 게 11년 전이에요. 2008년 말입니다. 2008년에 이 집계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최고치입니다. 100.5입니다. 100.5. 전세 가격 지수가 말입니다. 서울. 물론 강남 3구가 주도를 하고 있죠. 그리고 또 학군 수요가 많은 양천구나 강서구 쪽에서도 전세금은 고공행진 중입니다. 결국은 주택 대출을 금지해서 매매 시장을 꽉 누르니까 15억 원 이상은 주택 대출을 완전 금지잖아요. 초고가 주택이라고 했어요. 9억 이상은 LTV 주택담보대체 비율을 40에서 20으로 내렸죠. 그러니까 그 불똥이 전세 시장으로 튄 거다.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어요. 예, 대출길이 막히니까 모두가 전세로 돌아선 거죠. 전세로 돌아서니까 전세값이 그만큼 올라가는 거예요. 여기에다가 가장 크게 전 영향을 미친 게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지만 특목고 폐지하고 자사고 폐지하고 외고 폐지하고 그러면서 정시비중 확대하고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? 파락금 부활된다니까요. 실제로 파락금 부활되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. 강남 3구의 집값이 올라가는 거 보면 전세값이 올라가는 거 보면 알죠. 전세가 없다고 해요. 품귀? 예, 품귀라고 합니다. 품귀. 그 정도로 지금 강남 3구는 전세가 없고요. 양천구나 강서구도 지금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. 예, 문제는요. 이제 이 전세값을 잡을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은 없어요. 어떡하겠어요? 게다가 전세값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? 더 오릅니다. 왜? 종부세 올랐습니다. 공시가격 올랐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? 건물주 입장에서는. 네? 그 다음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어요.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그만큼 더 오를 거예요. 게다가 전월세 상한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. 전월세 상한제. 또 있습니다. 계약갱신 청구권. 지금 2년 계약인데 뭐 자동으로 4년으로 되는 계약갱신 청구권 지금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든요. 그러면 집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전세금 더 올리죠. 예, 더 올립니다.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가계세를 올리기가 참 부담스러워요. 잘 되는 가게는 모르겠지만 이게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꽈강이잖아요. 그러니까 올릴 수가 없어. 그러나 집값은 올린단 말입니다. 집값은. 예. 이러면 결국 서민, 세입자나 실수요자에게는 피해가 될 수가 없어요. 정부가 집값이 오르는 게 투기 세력이다. 이렇게 진단을 했는 거예요. 이거 잘못됐다고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게다가 주택거래 허가제, 이 공산주의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난리가 났던 주택거래 허가제까지 언급했다가 주워 담았어요. 주워 담아서 될 문제가 아니죠. 여러분, 시장은 엄포 주고, 예? 공포로 규제한다고 해서 시장은 절대로 안 잡힙니다. 내성만 생길 뿐입니다. 이쪽을 억제하면 저쪽이 붉어지고 저쪽을 억제하면 이쪽이 붉어지는 그런 풍선 효과만 나올 뿐이에요. 18번 아니라 180번의 규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
시장은 시장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. 제가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문제, 부동산의 가장 큰 문제는 딱 두 가지다고 제가 딱 두 가지입니다. 뭐 다 필요 없습니다. 첫 번째 문제는 왜 소유자가 필요한 곳에 공급을 하지 않느냐.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. 공급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. 예, 공급을 해야죠. 필요한 곳에 공급을 해야지 그 공급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. 그런데 필요하지 않는 곳 자꾸 공급을 하려고 드니 그게 되겠습니까? 두 번째 문제는요. 시중에 유동자금이 장난 아니게 많아요. 제가 그냥 유동자금 하면 1100조 정도 된다고 했죠. 여기에다가 1억 이상 고액연봉자가 얼마나 된다고 그랬어요? 80만 명이 넘습니다. 이것저것 다 합치면 1500조가 넘어요. 그러면 이 유동자금에 물꼬를 터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물꼬를. 지금 물꼬를 터주려고 그러면요. 정책 자체를 다 전환을 해야 돼. 그러지 못하면 이 물꼬가 안 터집니다. 물꼬가 안 터지면요. 사람들은 점점 부동산에 거기서 투자해서 투자 수익을 노리려고 할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시장은 점점 왜곡으로 더 심해질 뿐입니다. 때문에 정부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. 그러지 않고는 부동산 저는 못 잡는다고 생각을 해요.